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풍기인견을 통하여 생업과 경제활동을 이루어 오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구술자 홍승혜 대표님 2차 면담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홍승혜 풍기인견 매장입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1차 면담 때는 네, 대표님이 살아오신 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음,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어요. 네네, 2차 면담 때는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풍기인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네네네, 들어볼까 하는데요. 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매장 이름이에요. 네네, 대표님 성함 석자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한 게 1995년 처음 시작해서 영주에 이제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풍기보다 영주가 크니까 2003년에 영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가가지고 2004년에 세무서에 홍승의 실크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그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실크로드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어가지고 상표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에는 그냥 1년 영업을 하고, 그럼 다시 폐업 신고를 하고, 2005년에 공승의 풍기인견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내고 특허청에 가서 상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풍기에서 먼저 시작하셨다가 영주로 음, 네.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그게 시장이 영주가 시장이 음, 컸으니까, 분기는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아예 안 됐었어요, 인연이 그 어, 시절에. 그랬으니까 이제 더 큰 시장으로 간다고 영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매장은 풍기에 아, 있어요. 그 후에 저희도 이제 보니까 이제 분기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또 이게 분기 인견이니까 분기에 와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해서 다시 4년 후에 분기로 오게 된 거죠, 이 자리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기 인견 의류 사업을 시작하실 때 네. 풍기의 인견 사업 현황은 어땠어요? 시작할 때는 많이 열악했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이 없었어요. 축가공하는 데이터도 없고, 나염 찍을 때 그런 데이터가 좀 축적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두 번, 세 번 할 일도 없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집은 아직 축가공을 안 잡을 때 저희는 이제 축가공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느라고 조금 과정이 힘들었죠. 다른 매장이랑 음,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시작하려고 하신 음,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혼란이 없으니까. 이게 혼란이요?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큰 옷을 주면 소비자들이 얼마큼 주는지도 모르고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소비자들이 현재 맞으면 세탁을 해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입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시행착오도 겪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의 줄어드는 이런 단점을 음. 보완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서를 많이 찾아다니고, 결국은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이제 아름아름 지인들의 소개로 해서 정말 그런 자료를 이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조금씩 세월 없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더디기도 하고 또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도 좀 있고, 또 다른 집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인근 시장이 커지니까 다른 나염이나 축가공 공장에서 이걸 인견을 기꺼이 같이 연구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은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풍기 인견으로 음, 만든 옷은 하면 확 줄어들고 그런 거였어요? 예, 일단 세탁하면 10% 이상 원래 줄어요. 인견이 네. 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딱 뭐 10% 이상 준다 해서 15%딱 정해진 게 아니고, 때로는 조금 더 주는 원단도 있고, 조금 덜 주는 원단도 있고, 이게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줄여가지고, 다시 뭐 3%나 5% 내의 축은 있다고 우리가 소비자들인데 설명을 하고, 그 이상의 축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한 차례에 100%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축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빨면 줄어요.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예,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못 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빨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아, 옷을 크게 먼저 만들어서, 세탁을. 예, 빨아가지고 다림을 해서 주기도 하고, 또, 뭐, 인견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은 빨면 주는 거 아니까 그냥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빨아가지고 다려서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원단으로 줄여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막 사방팔방 찾아다니게 된 거죠. 한 번 세탁해서 줄어들면 그 다음에 세탁할 때는 줄어들지 않는 그렇지는 거예요? 않아요. 첫 세탁하면 한 80% 정도 줄고, 다시 한 두 번, 세 번 할 때까지 조금 더 줄은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만큼의 축이 다시 생겨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잡혀요. 음. 그럼 다른 매장들도 이제는 거의 거의 그런, 아마 축을 잡아서 아,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럼 인견의 단점이 보완이 된 거네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처음 이제 풍기인견 매장이 궁금해요. 홍승의 풍기인견 매장의 모습? 지금은 모습? 되게 넓잖아요, 아, 네네. 매장이.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영주에서는 이제 가게를 얻어서 했으니까 소규모죠. 소규모고 한 20평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재봉틀도 한 대 놓고. 매장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아서 줬으니까. 그리고 또 다림하는 다림판도 있고. 그때는 또 원단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단도 서 있었고, 옷도 있었고. 이제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처음에 1층에서 했는데 도저히 복잡하고 이제 손님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안 돼서 다시 2층을 얻은 거예요. 근데 2층은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원단만 두고 옷을 다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갔죠. 2층에는 넓어서 사람들이 쇼핑하기는 좀 수월했는데 그때 손님들이 와서 2층에서 장사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4년 만에 다시 분기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매장을 계속 유지를 네네네. 하신 거예요? 네네. 전국에도 매장이 분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어때요? 이제 이게 인견이 여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대리점을 하는 분들이 여름에는 봄부터 초가을까지 인견을 판매를 하고 겨울에 이제 할 게 없어서 뭐 시장에 가서 겨울 옷을 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판매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여름에 사람들인데 너무 많이 지칠 만큼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 2년은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재충전의 시간으로 비수기에는 조금 뭐 운동도 하고 또 내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봄부터 초가을까지 판매를 하고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제 여름 내도록 너무 사람이 지칠 만큼 바쁘거든요. 일견에 대체할 수 있는 여름 옷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비수기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인견을 하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아요. 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어떤 건가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는 어쨌든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저희 남편이 저기 이제 매장에도 걸려 있는데 뭐 선, 우, 후, 익 그러니까 이제 올바름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이익을 생각해라. 하여튼 그런 저희한테 이제 누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익만 쫓아가서는 오래 가지 못하니까 소비자인데 신뢰를 얻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돈을 자꾸 쫓아가서 사실은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돈이 어떻게 주는지 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옷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됐고, 뭐, 저희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소비자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신뢰를 하여튼 저희는 중시하고 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뢰를 주려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주가공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3% 내에서는 줄 것이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뭐, 단점이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열심히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세탁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좀 덜 하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안 바꿔주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사후 서비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끼시니까 음, 손님들이 많은 거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가장 많이 되셨던 건 어떤 거예요?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게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료도 없고, 자본도 없고, 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때 결국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가공서도 소개받고 소개받아서 찾아가서 또 같이 연구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 우리 일을 해주러 온 사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을 해줬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제일 큰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직원 사랑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원분들을 고용하실 때 음, 고려하시는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고용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되나? 어떤 점에서 얘기하죠? 너무 편집해야 될 것 같는데, 어떤 점에서? 그냥 아무거나. 음, 어,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점? 아, 그거는 좀 막연하네. 뭐 성실함이라던가.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일이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움직이고 성실하니까 직원들도 다 따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제가 찾을 때 또 같이 와주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는 그 원장님도 정말, 아, 이 사람 괜찮겠구나 하는 사람을 잘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다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 마찰 없이 지금 뭐 한 십수년, 20년 가까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뭐 불협화음 같은 거 안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아, 내가 참 복이구나,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 그 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패션 학원의 원장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주부예요. 젊은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예, 대부분 주부예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이제 눈여겨보시겠죠. 뭐, 그 사람이 재능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솜씨라든지 그런 걸 유심히 보셨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전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판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면 딱 거기에 맞는 분을 얘기해서 그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당부해서 보내시더라고.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음, 네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당부해서 보내니까 오시는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 지금까지도 그 원장님인데 의뢰를 해서 제가 사람을 많이 충원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네, 고맙죠. 음. 서로 간의 신뢰가 되게 두터워 보이세요. 예, 제가 어려울 때, 제가 그 패션 공부를 하려고 할 때부터 정말로 개인 가외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은. 예, 대표님을요? 예, 저를 개인 가외를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2시간씩 날마다 낸다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뭐 돈이 얼마든지 간에 해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바빠서 조금 서운하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쯤 얘기를 했더니 또 사람을 딱 잘 관찰했다가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인연을 맺고 있어요.
지금 폴리텍에서 그 강의를 하셔요. 이 패션 강의를. 네, 영주 폴리텍 대학에서. 그러면 대표님의 디자인 스승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정말 스승님이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95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되고 처음 이제 스승과 제자로 만난 거죠. 아, 거기서 예, 예, 예. 만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저는 이제 그냥 제 일에 빠져 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해받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인연이 아마 거의 20년이 넘었죠. 예, 예. 그럼 20년쯤 되겠다. 예. 아직도 가르치고 예, 계시고. 예. 지금도 폴리텍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주부들을 상대로. 대표님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뭐, 어떤, 주부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싶다. 아, 제일 더 벅차요. 네,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에는 판매를 해야 되고, 비수기에는 계속 뭔가를 구상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체질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게 더 좋더라고. 네. 스승님과 연이 깊으신 것 네네. 같아서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혹시 종교 같은 건 있으실까요? 종교는 가톨릭인데 지금은 방학 중. 그게 IMF를 지나면서 비대면이 되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그게 한 3년, IMF가 아니구나. 코로나. 코로나가 되고 한 3년 동안 비대면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습관화되니까 조금 이게 가는 게 발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바쁘고 이러니까 일 핑계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잘 못 가고 있어요. 종교를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종교는 처음에 이제 고모님이 굉장히 시부모님, 열심히, 시부모님? 시고모님,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계셨고, 그 위에 어머님, 아버님이 가시고, 이게 이제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랑 애들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이제 가톨릭에 네, 가게 됐는데,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희들은 조금 방학 중이고, 그랬습니다. 남편분이 처음에 매장을 여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음, 말씀이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런 것도 있죠.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현판도 갖다 걸고, 이제 그 현판의 뜻대로 살려고, 저인데도 뭐, 누누이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본인은 특히나 좀 더 하고, 예,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매장 운영 말고도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전시회라든지 패션쇼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좀 왕성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전시회조차도 없어지고, 예, 못하게 된 거죠. 전시회도 못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쇼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쪽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옷에 집중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그, 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쉬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쉬다 보니까 그쪽에를 조금 음, 신경을 조금 못 쓰고 있는 상태죠. 어. 그러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랑 쇼에 올라가는 옷은 좀 다른가요?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쇼에 가는 옷들이 조금 더 많이 화려하고 또 길이도 훨씬 길고 품은 훨씬 작고 그다음에 그 쇼에서 인기 있었던 제품을 실제로 가게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쇼복이랑 판매복은 조금씩 달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쇼복을 디자인하실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세요? 쇼복은 이제 쇼복은 흐름이 있어요. 그 뭐 한 60벌을 한다든지 40벌을 한다든지 하면 약간의 통일감이 이게 중심을 잡아놓고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이 매장에서 파는 거는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솔리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저 부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쇼복하고 판매복은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쇼에 올라갈 때는 한 번 열리는 쇼에서는 그 흐름이 같은 흐름이라는 거네요. 예, 같은 그렇죠. 주제로. 예, 뭔가 주제를 이렇게 기본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색깔을 변형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기장을 변형한다든지 뭔가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기 매장의 옷은 그게 아니죠. 사람의 이제 그 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옷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양하게 그렇죠. 하시겠네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패션쇼를 하실 때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세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 인견이 이게 나무가 재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주제로 많이 해요 보통 어, 하면은 그래서 색상도 뭐 이렇게 자연으로 그것도 쇼를 해보면 이게 정말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음악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 그 무대 뒤에 뒤 배경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음, 여러 가지가 다 모여야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쇼의 그 옷의 흐름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종합예술이고, 모든 게 이제 조화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디자이너하고 같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져가면은, 그, 그거를 이제 그 옷에 맞도록 음악도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뽑아가지고 회의를 같이 하죠. 그래서 음악 따로 뽑고, 그 다음에 뒤 배경 할 거, 또 미술을 하는 분들하고 다시 또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옷이랑 매치가 되는 배경을 또 찾아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쇼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일단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것도 다 시장에 가서 이제 그 옷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달아보고 떼고 다시 다른 거 달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죠. 그럼 각 분야의 예술가분들과 협업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미술하는 사람, 음. 음악하는 사람, 뭐,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사람, 모든 사람의 힘을 같이 빌리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탄생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패션쇼 생각나세요? 첫 번째 패션쇼는 블로우쇼예요.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미니쇼예요. 큰 무대가 아니고, 음. 작은 무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데, 정말 가슴이 콩당콩당, 콩당콩당 뛰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콩닥콩닥 뛰셨어요? 조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아우 저게 어떻게 비칠까 보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것도 좀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 만감이 교차한다 이러죠. 그런 느낌. 그때 당시의 주제는 뭐였어요? 그때도 맹자연이었어요. 큰 이제 볼 그거를 이제 양쪽에 이래 놓고 그 이제 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하는 건데 색토는 대체로 뭐 나무 그 고동색하죠. 그런 색톤의 옷들이 좀 많았고, 색감도 통일해서 꼭 통일하지는 않는데요. 비슷한 톤에? 예, 그렇죠. 많이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쇼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래서 막 붉은색 톤이랑 푸른색 톤이 같이 교차되게 또 뭐 그렇게 한번 한 적도 있고. 근데 첫 번째 거는 대체로 그 고동색 그 계열로 해서 그 자연을 주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 패션쇼 끝나고 나서 어떠셨어요? 쇼로 끝나고 나서 이제 부스에 다시 모여요. 아, 이제, 모든, 아니, 그냥 옷은 아직 이제 거기에 남아있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부스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인들은 와서 뭐 인사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쇼를 보고 다시 인견을 해야 되겠다. 인견 판매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전에는 인견을 판매해 본 적 없는 분들이 쇼를 봄으로 인해서, 아, 나 내년에 찾아갈 거예요. 진짜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그 10월 달에 했으니까 성수기가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도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꼈을까요? 인견의 어떤 매력? 뭐, 하여튼 그분은 기존에 옷을 하신 분은 아닌데, 어쨌든 거짓말처럼 저는 이제, 아, 그냥 인사치레겠지. 음, 진짜 오실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하여튼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그 다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도 아마 10년이 넘었죠. 옷에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패션쇼를 보러 오셨을까요? 그게 이제 대구서 했고, 이제 그분이 대구서 하시니까, 근데 그 전에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셨는데, 쇼 잘 봤다. 부스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내년에 해보고 싶다. 예, 그러셨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그렇게 다음에 진짜 오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근데 잘하셔요, 지금도 판매. 그러니까 약간 감각이 있으신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일을 하지는 않았었어도 막 아무래도 그쪽에 눈여겨보고는 계셨겠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인연이 됐겠죠. 주로 국내에서만 패션쇼를 하세요? 패션쇼는 그 최국호 선생님이랑 파리 그 뭐 브레타 포르테거 가가지고 두 번 했었어요. 2010년, 11년. 그때는 이제 같이 가서 했는데 시청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인견이 이제 붐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 좀 외국에도 알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청에서 지원을 좀 받고 최국호 선생님이랑 같이 그분 옷을 가지고 가고 우리 옷도 몇 점씩 집집마다 몇 점씩 가지고 같이 패션쇼를 했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뭐 매직쇼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스 하나 주고, 쇼하고. 근데 했는데, 인견이 이제 이게 좀 단가가 높잖아요. 근데 그 미국도 가보니까 저렴한 옷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세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 면에서 맞지는 잘 않더라고요. 일단 쇼를 하고 뭐 큰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상담은 조금 있었지만 이 상담이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는 3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는 봄, 가을에 그 패션 페어 이래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봄, 가을 뭐 거의 다 나갔었어요. 매년이요? 한 4, 5년 이상. 그리고 쇼도 하고 그랬었죠. 처음에 해외에서 패션쇼 하셨을 때 뭐가 가장 신경 쓰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옷 중에서 제복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몇 점씩 뽑아가서 자기들 그 라인에 맞춰서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옷을 주고 그다음에 옷에 대한 약간의 설명만 첨부해서 줬지 우리가 그걸 구상하고 뭐 이끌어 가지는 않았으니까 특별히 뭐 더 그렇게 한 거는 없어요. 그때 올라갔던 옷들 기억하세요? 아, 지금도 있어요. 아, 예, 진짜요? 예. 어떤 음, 옷들이에요? 검은색 이렇게 프릴 달린 조끼 그런 것들 그때는 그 소비자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만 몇 장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여기 있는데 아주 큰 치수만 몇 장 남았고 그거를 제품화해서 파는 거를 제복코 선생님이 찝었던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절에 그것도 판매도 잘 됐었어요. 그거 말고 뭐 2점, 3점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지금 하나도 없고 두 번째 할 때도 첫 번째랑 똑같이 운영이 된 거예요? 그 디자이너 분이 픽을 해서. 예, 예, 그렇죠. 음, 그 다음 해도.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라스베가스에서도, 쇼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부스 있었고, 그다음 통역관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진행은 잘 안 됐어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고, 네. 시장은 그 라스베가스 그 쇼에 가보니까,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네, 이 가격 면에서 좀 아마 처음부터 보니까 가격 면에서 이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 10,000원짜리 옷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봉제비가 10,000원이 넘는 옷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원단 값도 그게 아마 10,000원 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 와서 이거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때 옷은 대표님이 골라서 가신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가 골라가지고 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안내하고 좀 뽑아주고 하는 거는 최복구 쌤이 와서 같이 했고, 그때 어떤 옷들을 고르셨어요? 그때도 생각보다는 좀 그 최복구 쌤이 약간 화려한 톤들을 많이 해요. 패션쇼를 하실 때도 보면. 그래서 좀 그런 옷들 위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쇼복은 또 좀 어쨌든 화려해야 되니까, 패션쇼에 올리려고 만드는 옷들은 어떤 거를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화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화려한 거는 일단 색감부터가 좀 일단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좀 입기 부담스러워 싶을 정도의 색감부터 일단 화려해요. 그 대신 이제 색감이 화려하니까 디테일이 많지는 않아요. 뭐가 막 조각을 많이 낸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색감이 저걸로 어떻게 입어? 아, 그 정도로 빨강, 파랑, 막 노랑, 초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 색감의 그런 옷들은 전혀 판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지를 안 하죠, 잘. 부담스러운 색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은 색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런 옷들을 잘 하지는 안 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양념으로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패션쇼는 어떤 거였어요? 음, 마지막으로 했는 패션쇼가 그 이렇게 자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탁을 놓고 무대가 법판에 있고 양쪽에 원탁을 놓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가족처럼 둘러 앉아서 보는 어. 그런 류의 쇼였는데 약간 뭐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런웨이가 엄청 길었어요. 그 유리고. 그거 하는데 제가 나중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앞에까지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조금 나가서 인사하고 들었던 그 런웨이가 엄청 길더라고 생각보다가. 그리고 이게 유리라서 그 디디는 느낌도 좀 다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단독 패션쇼였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쇼복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다 책자로 만들어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하나씩 지급하고 그랬던 쇼였죠. 그 쇼에서의 테마는 뭐였나요? 그것도 그냥 다 자연이에요. 뒷배경에 이제 나무를 세워서 나무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이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도 화려한 색감을 예, 쓰셨고. 조금 화려한 색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더 패션쇼를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혹시 애들이 하고 싶어 하거나 또 나중에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나 뭐 여유가 있으면 또 해볼 만한 작업이기는 해요. 고달프고 힘은 드는데 한 번씩 하면 조금 이 뿌듯함도 있고, 조금 뭐 성취감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힘든 만큼 또 반대급부도 또 있더라고요. 패션쇼를 하고 나면 브랜드 홍보 효과 예, 이런 그런 것도 게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매장 손님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걸 체감하세요? 좀, 그러고 쇼 잘 봤다, 뭐, 쇼도 했더라, 뭐, 이제 그런 거, 그 요새는 자료들이 많이 뜨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도 좀 듣고, 예, 또 손님들도 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비싸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저는 비싸다고 생각, 제가 이제 다른 집 옷들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공승이는 옷이 비싸서 이런 소리를 또 가끔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 느끼나, 아, 패션쇼 때문에 뭐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매장에서는 그런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매장 옷을 사시면서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처음으로 지금 세일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지금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세일이라는 거를 안 했었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홍승이 옷 비싼데
이참에 좀 사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비싸다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가, 쇼 같은 것들 때문에 음, 그렇게 인식하는가 싶기도 하고, 저도 잘 안 비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왜 이번에 세일을 하셨어요? 아,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정리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 하나, 치수가 고르지 않다거나, 그 전에 좀 있던 옷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어떤가요? 매출이? 아, 매출이 좀 많아요. 많은데 힘들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엄청 피곤해요. 실제로. 피곤하고 또 열심히 응대를 해줘야 되니까 음, 조금 저녁에 되면 막 발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아야 혼자 제가 제 손으로 제 발을 마사지 해가지고 자고 그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많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세일을 시작하고 나서 좀 인기 있는 제품들 뭐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그 인기 있는 제품은 여성복이에요. 어, 남성이나 아동복은 거의 안 옮기고, 그것도 남자들이 오시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해서 옷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요. 근데 여자분들은 10명 중에 10명 모두 눈이 반짝반짝하죠. 일단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뭔가 열심히 찾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결국은 여성복에서 일어나고, 그래요. 여성복 중에는 어떤 디자인이 제일 잘 여성복 팔려요? 중에, 뭐, 상의, 브라우스 음, 종류들, 티나 이런 거보다는 브라우스 종류들이 아무래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원피스. 그게 주종점. 음. 음. 블라우스하고 원피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자인하셨던 것과 다른 이런 것도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제가 잠시 그 애견 옷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에 샘플도 한 두세 차례 만들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개를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해볼지 그냥 하나의 숙제로만 남겨놓고 아직 시도는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제작은 하셨던 예, 거네요? 제작을 한번 해봤었어요. 해가지고 지인들 줘가지고 입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그냥 일단은 덮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음. 지인들 반응이 안 좋으셨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키우지 않으니까 아직 좀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음, 이제 입혀가지고 뭐 사진도 오고 뭐 좋았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막상 키우고 그랬으면 해봤을까? 근데 아직은 음, 제가 키우질 않아서 그런지 미래는 한번 해볼까? 뭐 어쩔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중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개들이 깔고, 뭐, 이렇게 부비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가끔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일반 그 혼이불이라든지 작은 이제 깔 수 있는 것들, 매트 같은 거를 가끔 사가기는 해요, 지금도. 소비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장이 조금 커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많이 키우니까, 그죠? 반려견. 그쵸. 네, 맞아요. 이 홍승의 풍기인견이라는 이름을 달고 브랜드로 더 나아가고 싶으신 방향은 있으신가요? 그 이름이 사실은, 어, 때로는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거에 아, 있어요. 너 이름을 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뢰라는 거를 좀, 좀 잘 지켜보려고 노력도 하는 중이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게 자부심이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죠. 음. 신뢰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걸 이제 좀 높이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뭐, 다르게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방향은 없으세요? 뭐, 라이브 커머스라던가 해외에 분점을 낸다거나.
해외에도 분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에도 상표 등록을 사실은 해놨어요. 해외에 판매할 거를 대비해서 뭐 중국, 대만, 일본, 홍콩, 뭐 몇 곳을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물가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일단 가격 면에서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동남아 쪽에도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옷을 구입해보고 이제 어차피 옷을 파는 사람이니까 그옷 시장을 가서 관찰을 해보면 물가 자체가 훨씬 우리보다 좀 낮아서 인연을 갖다가 놓을 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나라의 상류층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고 뭐 조금 진출을 하고 싶은데 예, 막상 일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소량 보내는 거는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거는 아직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보면 이제 서울 물류회사에 붙여서 그분들이 물류를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하고 하는데 나가서 매장을 열어서 대량으로 하고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구입을 하시는 이제 거예요?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나가 있고 뭐 그런 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엄마가 보내준 거 입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견이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뭐 소개를 한다든지 자기가 판다든지 중국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박스씩 두 박스씩 이렇게 보내고 뭐 그럼 다른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거도 이제 그 블리츠 하시는 분하고도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포리로 주름을 잡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인견이 일단 60% 이하로 떨어져야 주름이 잡히고 그래서 지금 블리츠가 인견에서도 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블리츠 하는 분이랑 해보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인견을 60%로 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90%, 100%래야 인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리가 40% 섞여버리면 인견이 아니라고 소비자들이 자꾸 너무 많이 섞으니까 안 된다. 소비자들의 저항이 커서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거든요. 못 해봤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래 40% 섞어도 좋아. 인견 60%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암암리에. 허용을 해주고 또 블리츠 옷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안 하고. 음. 그럼 예전의 옷들은 인견 100%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인견 100%할 때 인견 축가공을 해가지고 남자 벨트를 매는 바지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도 딱 맞고 허리에 벨트하고 할 수 있게 이제 그 고리도 있고 벨트 고리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핏은 상당히 좋은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딱 맞게 했는데 스판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들 축가공 안 할 때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옷을 정말 한 장도 안 남기고 팔기는 다 팔았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불편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5% 스판을 섞어서 95%의 옷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60%도 소비자들이 인견으로 인정해주고, 80%도 인정해주고 뭐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이 면도 섞고, 뭐 인견도 섞고, 그 다음에 나일론도 좀 섞고, 뭐 이렇게 해서 핏이 더 좋은 그런 옷들이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면이랑 섞으면 어떤 효과가 나요? 면이랑 섞는 게 청바지예요. 아, 면이랑 섞는 게 청바지인데, 그다가 스판도 또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판도 적당히 되고,
면과 같은 부드러운 터치도 있고, 인견의 시원함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점을 좀 살려서, 그리고 또 청바지가 면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다가 이제 면을 줄이고 인견을 많이 넣어서, 이제 그 청바지의 장점을 살리고, 인견의 시원함도 살리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니까 스타일도 나고, 인견의 장점, 시원함도 느끼고, 소비자들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핏이 좋구나.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인견이 자꾸 발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나일론을 섞으면 어때요? 나이론을 제가 입은 이 옷이 나이론이 섞인 거예요. 20% 정도. 그래서 섞으면 인견살을 보통 쓰는 것보다 더 가는 거, 더 가는 굵기가? 실을, 예, 굵기가 가는 실을 쓰고 나이론을 그 분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가는 실이에요. 그 나이론을 섞고, 그 다음에 스판을 섞어서 제가 입은 이 옷을 했는데 95% 인견은 물에 들어가면 이게 밑으로 많이 처지고 무거워요. 그 스타일도 이렇게 처져가지고 덜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이론을 섞으니까, 그리고 인견살을 더 고운 거를 더 가는 거를 쓰니까 훨씬 짱짱한 맛도 있고 늘어짐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걸로 이제 골프 옷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식물을 섞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말을 섞어서 그 난방을 만들었을 때 카라의 빳빳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인견만 가지고 해서는 그 안에 심이라는 걸 붙여도 그 빳빳한 감이 세탁을 하면 좀 죽어요. 근데 말을 섞으면 그 일반 난방처럼 이 깃이 정확하게 세탁을 해도 잘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을 섞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장이나 사업 관련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디자이너로서의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홍익인견으로만 디자인을 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인견으로 만들 수 있는 의류의 한계 같은 게 있나요? 지금은 크게 한계를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다른 섬유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축적된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염 기법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한계 별로 안 느껴요. 지금은 작은 액세서리서부터 속옷, 겉옷, 침구, 모두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극복된 거죠. 인견의 한계를 많이 극복한 거죠. 인견으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요? 인견으로 모자, 가방, 뭐, 이게 머리에 쓰는 두건, 그 다음에 뭐, 스카프 종류들, 그 다음에 장갑, 양말, 뭐, 다 나오죠, 지금은. 네. 인견으로 가방도 만들어요? 가방 만들죠? 그, 조각조각 내서 천연 염색했는 그런 걸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배낭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파우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러죠. 필통도 만들고, 전 도장집도 만들고 별거 다 해봤어요. 어, 네네네. 인견으로 그런 걸 만들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촉감 자체가 좋으니까. 내 살에 닿는 그 섬유 자체가 인견이면 촉감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필통도, 백 안에 든 필통도, 그 안에 뭐, 저희는 이제 그 옷을 만드니까 자도 들어있고, 가위도 들어있고, 작은 가위 같은 거, 뭐, 반지꼬리도 들어있고, 뭐 그런 필통이 있어요. 볼펜도 한 자루 들었고, 그런 것도 인견으로 가져다니고, 또 도장집에 넣어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뭐 열쇠고리도 또 그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작은 액세서리서부터 지금은 뭐 침구류까지 다 가능하니까. 한계를 극복하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도움이죠. 음, 예. 그 누리도 해주는 사람도 인견을 지금은 잘 만져주시고 옛날에는 잘 안 만지려고 했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인견이 뭐 매끄럽기도 하고 수요도 안 많고 이러니까
이제 수요 많은 면 같은 걸 주로 많이 하셨죠, 누비하는 분들도. 근데 지금은 기꺼이 인견을 다들 즐겨 만져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하죠. 인견이 전부 다 대중화가 돼서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인견이 지금처럼 대중화가 되기까지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인견 섬유가 장점이 많잖아요. 그뭐 통기성도 좋고 천연 소재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에게도 좋고 부작용, 그 트러블 같은 게 없으니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게 또 그 웰빙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인견이 붐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인견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견의 단점은 이게 결례도가 떨어져요. 결례도가 뭐냐 하면 그 나염을 찍었는데 아주 강한 색들이 만나면 그 빨간색이랑 뭐 곤색 같은 게 만나면 탈수를 안 하고 손으로 짜서 널면 그 위에 색들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우리 옛날에 면바지 같은 거 사잖아요. 네. 검은 면바지 사면 그거 여러 번 씻으면 나중에 진회색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 검은색이 그대로 있지가 안 하고 그러니까 색이 좀 빠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천연 소재 섬유들은 대체로 그래요. 아직 10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고 일단 약해요. 질기지가 않아요. 아, 소재 자체가? 네, 안 질기고 특히 물에 들어가서는 더 약해요. 물에 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반바지 같은 걸 입고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막 하잖아요. 음, 그러면 나중에 엉덩이인데가 나도 모르게 미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워낙 약한데 음, 거기서 물싸움 같은 음. 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폴이나 나일론이나 이런 걸 조금 섞어주면 미어지는 음, 현상이 없어요. 그다가 스판, 폴리우레탄을 조금 섞어주면 이게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특히나 또 미어지는 현상은 더욱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소용이 없어진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한계를 다른 거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른 섬유들을 조금 같이 함으로써 단점을 좀 극복한 거죠. 음, 음. 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인견 자체만 얘기를 계속 나눴어요.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님이 만드신 제품을 음, 한번 볼까 하는데, 네. 인견의 장점이 가장 빛났던 제품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남편하고 같이 그 청바지 원단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청바지 원단을 가지고 제품을 했을 때 누구도 안 반가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 인간들이 이런 것도 나와? 음, 그리고 한번 입어보신 분이 다음에 똑같은 걸 또 사는 거예요. 보통은 똑같은 옷을 잘 안 사잖아요. 뭐 색깔을 다른 걸 그쵸. 한다든지. 그런데 또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막 지인들인데 소개해줘가지고 막 사러 오고. 그래서 그 청바지 원단으로 했던 제품들이 정말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우리도 참 고생한 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골프웨어도 95%의 인견이, 그리고 5%의 스판을 넣었을 때 계속 처져가지고, 옷을 짧게 해도 나중에 세탁을 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손님들 중에는 런닝을 샀는데 나중에 원피스가 되더라. 몇 번 빠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늘어나고 스타일이 안 예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 남편이 실을 조금 더 가는 거를 넣고 분사실을 넣어서 또 스판도 넣고 그렇게 이제 티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하는 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 만큼 또 소비자 반응도 폭발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다이마루를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는 다시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티를 만들어서 좀 더 짱짱하게 스타일이 살아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반응이 좋았고 또 골프 바지를 또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그 바지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뭐 연구도 좀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게 어렵게 탄생했는데 걔도 그 저도 이제 제 공을 조금 시작해서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제 저도 입고 나가 보면
그 샷을 하기에 참 편안하고 좋아서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좋고 그래서 결국은 고생한 친구들이 결국은 효자 노릇을 또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골프웨어 제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제작을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 4년?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골프를 시작을 안 했을 때라서 남편이 자꾸 골프웨어 쪽에 신경을 써서 뭐 그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원단 개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제가 나서서 입어보니까 너무 정말 착용감이 좋고 불편하지도 안 하고 또 쾌적하고 이게 이제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빨리 몸에 있는 땀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바람이 치거나 이러면 빨리 또 발수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포리의 끈적끈적한 느낌 같은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잘했구나. 너무 치중한다고 흉봤는데, 연구한 게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판매하기 전에 미리 한번 시착을 해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항상 이제 원단을 좀 짜가지고 옷을 미리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세탁기에도 돌려보고 손으로도 빨아보고 탈수 안 하고 널어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직을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염색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저희들은 만들어서 입어보죠. 항상 그래서 봉제공장 가서 원단 몇 마를 들고 가가지고 옷을 미리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치수에 맞게 그래서 미리 입어보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이거다 싶을 때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차까지 했다가 판매를 포기하신 제품도 있으세요? 시차까지 했다가 포기한 제품은 거의 없어요. 시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단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다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가지고 다시 짜본다든지 다시 염색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상이 서면 일을 시작했던 거는 이제 결국은 마무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거의 다 그렇게 흘러갔어요. 제작을 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단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제작을 할 때 단점. 옷마다 다른 건가요? 옷마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옷의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실이랑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이제 질감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염색도 포리에 먹는 염색이랑 인견에 먹는 염색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염색도 처음에는 2번을 해봐야 돼요. 포리에 먹는 염색으로 1번 하고, 인견에 먹는 걸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염료를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로 섞어서 원단을 짜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두께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원단을 잘못 짜면 이렇게 손으로 밀면 오리가 밀려서 섬유가 벌어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조직을 또 바꿔서 짜봐야 되고. 그래서 미리 하나 옷을 만들기 전에 손톱으로 막 원단을 긁어요. 긁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염색 공장에 가서 염색을 찍어보고, 또 염색을 찍어서 문제가 안 생기면 봉제 공장에 가서 옷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조직을 바꾸고 염료를 바꾸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죠. 단계마다의 단점을 고쳐 그쵸. 그때 나가면서 고쳐야 되지. 옷을 다 시착을 해보고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폴리에스테르 염색이랑 인견 염색이랑 뭐가 달라요? 그 염료가 먹는 게 포리에는 색이 먹는데 인견에는 안 먹고 인견이 먹는 염료가 포리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천연 염색을 배워보면 실크에는 잘 먹는데 인견에는 안 먹고 그게 다 달라요. 염료가. 그래서 처음에는 포리에 먹는 거를 먼저 한다든지 나중에 한다든지 한번 하고 인견이 먹는 걸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면 이제 한목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복가시 느낌이 나게 인견에 먹는 것만 하면 포리의 실은 흰색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희끗희끗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흰 선들이 드문드문 있는 그런 이제 한 가지 염료만 염색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질감을 또 살려서
옷을 하기도 해요. 되게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 자신 있는 제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표님이? 제가 이제 고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또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은 것들. 이게 이제 청바지 원단인데 이게 이제 면, 1차 면담 때랑 색이 다르네요? 예, 그때는 제가 군청색 하죠? 권색하는 색으로 했고, 요건 또 검은색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이 색이 나타나게, 일반 청바지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면사를 다시 염색하는 과정을, 실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실을 염색을 해서 염색하는 것도 다 찾아가지고 다시 가서 또 소량을 가져가서 특별히 부탁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대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 바쁜 와중에 떼쓰고 뭐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인견사랑 다시 섞어서 포리스판까지 섞어서 재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스판의 뭐 혼용률이라는 게 이런 게 또 달라지면 또 다시 또 새로 데이터를 잡아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단을 짜서 다시 이제 또 한 롤만 짜가지고 이렇게 요만큼을 들고 또 염색 공장에 가서 염색을 뭐 검은색이든 곤색이든 또 해가지고 그또만 손톱으로 긁어서 섬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래서 그걸 가서 또 봉제 공장에 가서 옷을 하고 그래 했는데 봉제 공장에서도 너무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견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스판이 잘 되는 청원단 처음 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엔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폭발적이에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인견으로 청바지가 가능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청바지하고 나중에 또 그 청자켓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한 벌을 사가지고 입고 오셔요. 막 일단 세트로. 예, 예, 세트로 또 입고 오시고 그것도 이제 여자 바지, 뭐 통바지 같은 것도 만들고 여자 스커트도 만들고 스커트도 매진. 청 예, 스커트요? 예, 예. 또 청으로 원피스도 만들고 이 청으로 했는 원단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프웨어 상의, 골프웨어 바지 그런 그 청으로 된 그 체크로 된 이 바지도 예, 이게 스판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몸의 형태가 다 나타날 만큼 정말 그 피트하게 그렇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스판이 되니까 샷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 저도 이거 지금 체크로 된 걸 하나 입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땀 나는 그 불쾌감 같은 게 없어지죠. 얘는 빨리 말수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붙어 조금 마음이 안 편해 이러는데 사가지고 가서는 다들 잘 입었다고 그 다시 사러 다른 색 사러 또 오시고 그래서 남편은 이 원단을 하면서 고생은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비자의 그 폭발적인 반응도 또 그만큼 고생한 만큼 있어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라인이 드러날 정도로 핏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운동복은 헐렁하면 이 샷을 할 때 음, 감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남편은 좀 붙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와이셔츠도 단추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붙게 입어요. 음, 본인이. 그래서 옷을 할 때도 이제 좀 헐렁한 옷도 있어요. 통바지라든지 이런 헐렁한 디자인의 옷도 있지만 이렇게 붙는 디자인의 옷도 또 해요. 그래 했는데 입으면 정말 엉덩이도 다 드러나고 조금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입어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옷은 이 옷대로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레깅스 같은 그 느낌이겠네요? 정도보다는 조금 덜 하죠. 레깅스 같지는 않아죠. 근데 어쨌든 선이 좀 드러나요. 음, 그런데도 일단 편안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 입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만드는 옷이 맞을까? 두께, 하는 옷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또 운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입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입어서 해볼 때, 운동을 해볼 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더라는 걸
저도 이제 느끼니까, 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골프를 시작하기 전부터 골프웨어 제작을 하신 거네요? 저는 시작을 안 했고 남편은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음. 그래서 일단 원단 개발부터 골프웨어 쪽에 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쫓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아, 그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시작을 안 했을 때는 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쪽에 인구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입어서 좀 장점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잘했구나. 이게 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으니까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진 거죠. 그래서 판매에도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럼 남편분의 권유로 먼저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골프웨어로 만들려면 직물을 제작할 때 뭐를 신경 써야 돼요? 일단 운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흡수, 발수가 좀 좋아야 되고, 딱 쾌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끈적끈적하거나 이렇게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불쾌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인견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아니까 남편이 인견으로 하면 이게 딱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었던 거죠, 미리. 네. 골프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원단이 있는 거네요? 본인이 개발을 했죠. 예, 그쵸, 개발된 어. 원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네, 네, 골프웨어를 위한 원단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만드신 거네요, 아예. 그렇죠. 예, 예. 그 골프요를 하기 전에는 등산복도 했었어요. 등산복에 맞는 원단. 그래서 이렇게 등산복에 절개가 많잖아요. 상의도 그렇고 하의도 무릎에도 절개를 하고 뭐 이제 등산복이 그렇잖아요. 이제 걸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등산복도 해가지고 잘 팔고 그 후에 한 게 골프웨어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등산복은 하지 등산복 않으세요? 쪽에는 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단을 가지고도 또 등산복에 맞는 디자인으로 딱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산복을 할 때는 원단이 조금 무거웠어요. 조금 두껍고 무겁고. 근데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한 게 더 가는 실로 더 밀도를 높게 해서 또 그 분사라는 거를 섞어서 더 그거보다 얇고 쾌적하고 가볍고 스판도 잘 되는 그런 원단으로 개발한 게 이제 골프웨어 원단이고 이 골프웨어 가지고 등산에 적당한 디자인으로 이제 뭐 무릎도 절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등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등산복을 더 하지는 안 하고 골프웨어 쪽에 옷을 하고 있어요. 골프웨어로 만들려면 디자인 쪽으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돼요? 형태라던가, 어, 길이감이라던가. 일단 디자인적으로 하면은 그 샷을 할 때 일단 불편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소매통이 많이 넓다거나 뭐 음, 이런 것들은 도로 불편해요. 보기에는 조금 편안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막상 쳐보니까 공을 쳐보니까 아 이게 소매통이 넓게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넓게 해보니까 이게 샷을 할 때 조금 더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한 감을 좀 줄이도록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가서 입어보면 어느 쪽이 좀 편하고 어느 쪽이 좀 불편하고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소매통을 넓게 했던 것들은 저도 팔아보니까 판매가 덜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어쨌든 좀 몸에 붙어야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몸에 붙게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골프를 시작하기 전보다 발전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더라는 거를 본인이 느끼니까. 그러면 이제 옷을 만들 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판매를 할 때도 더 좀 수월해지고 그래서 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등산복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등산복은 이 골프가 봄이 일어나기 전에 왜 등산이 또 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처음 등산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자료도 없고 또
등산복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조금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단점을 우리가 캐치를 하니까, 이제 골프복을 만들 때는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등산복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골프복이 더 잘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등산복이 조금 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등산복이 좀, 그, 우리 욕심에 좀 맞게 좀 덜 나와준 것이 이제 골프복을 탄생시키는데 밑바탕은 됐어요. 근데 등산복은 그렇게 히트를 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해가지고. 그 두껍고 이런 문제 그렇죠. 때문이었나요? 두꺼우니까 좀 무겁고, 그 다음에, 또 등산복은 또 이런 골프웨어처럼 그렇게 붙게 입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워요. 어쨌든 원단이 더 들어가면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옷보다는 훨씬 두꺼우니까 핏감도 덜 살고, 그래서 등산복은 그렇게 골프복만큼 히트를 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이 있음으로써 골프복이 탄생하는데 밑거름은 됐죠. 음, 골프복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등산복을 만들면서 그 단점을 봤으니까 뭐를 고쳐야 되는지를 좀 캐치하게 된 거죠. 살리려고 한 장점은요? 네? 등산복을 만들면서 음. 이 점은 살려서 어, 어. 만들어야겠다. 네네. 그게 이제 뭐 통기성 같은 거. 왜냐면 땀을 흘렸다가 빨리 말라야 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등산복을 할 때는 망사도 짰었어요. 망사를 짜서 등산복에 이 겨드랑이 밑에 땀 나는 거를 망사 인견을 대가지고 그렇게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기성 같은 거는 중시 여겼죠. 그래야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인견으로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제품은 어떤 거였어요? 인견을 만들 때 힘들었던 제품이 결국은 이 등산복이 아니라 골프복, 그 다음에 청바지. 그걸 개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거를 뭐 실을 염색을 한다든지, 보통은 원단을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실을 가지고 가서 소량 염색을 해야 되는데, 뭐 소량을 해주려고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그 청바지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바지 만들 때, 골프복 바지 원단도 만들 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었노라.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원단 만드는 거는 제가 안 만드니까 그렇게 절실하게는 몰랐어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그냥 내 간접 체험을 했지만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진짜 청바지하고 등산복 바지는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복 바지는 왜 힘드셨을까요? 그게 이제 실을 찾아가지고 뭐 실을 이제 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실이랑 인견을 합사한다 그래요. 합해서 이제 연사를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이 기계도 찾아야 되고 과연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구상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또 소량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간을 내서 해주려고 하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거쳐야 되니까 그냥 시실하고 날실이 만나서 그냥 짜서 뭘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합사도 해야 되고 연사도 해야 되고 실을 염색을 해야 되고 뭐 소량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가서 부탁을 많이 하고 기다려서 같이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걔들이 또 히트를 치기는 했어요.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예, 그렇죠. 청바지는 뭐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요. 청바지 원단은. 그러면 골프복이나 청바지, 등산복 이전에 만드셨던 뭐 개발하셨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전에 만들었던 거는 시폰 원단. 그 여자들 원피스에 많이 쓰는 하늘하늘한 속이 막 비칠 것 같은 그 하늘하늘한 원단이 포리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인견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정말 가는 실을 꼬는 걸 연사를 하거든요. 연사를 해가지고 시실 날 실을 다 연사를 해서 짜야 되는데 연사를 해놓고 나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실이 잘 끊어져요. 그래서 그 원단을 짜는 데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폰을 했을 때 근데 소비자 반응은 가볍고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분기 시내에서 다들 따라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폰이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우린 또 그 다이마루 아까 95% 인견, 5% 스판이라는 원단을 또 전국을 뒤지고 다녀갖고 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막 늘어나니까 불편한 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100% 인견은 이렇게 하면 이런 데가 땡겨요. 불편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단점이 싹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또 폭발적으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금방 대중화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폰하고 다이마루는 보편화돼 있어요. 어느 집에서나 원단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거를 K 짜주는 공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편화돼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청바지 원단이나 골프웨어 원단은 아직 우리만 하고 있는 그런 원단이죠. 그런 시폰이나 다이마루 같은 원단은 여기가 시초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 남편이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막 근데 분기에서 그걸 짜주는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뒤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폰도 아마 분기에서 재직이 가능할 거고 다이마루도 분기에 재직을 하는 공장이 생기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편분께서 개발하신 원단이 되게 많겠어요. 열심히 눈이 반짝반짝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막 항상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 남편 말은 5년 뒤를 보고 맨날 일을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5년 뒤를 보고 항상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들을 많이 의지를 했어요. 맏아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 하고 있자. 그래서 그 엄마를 뿌리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뭐 비대면이 되고, 또 소비층이 많이 줄고, 쇼핑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많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또 뭐, 더 많이 개발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정도. 네. 왜요? 원단 개발의 원단 필요성이 개발이,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조금 변형하면 또 다른 게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변형하면 나올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올랐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데이터도 없이 처음에 시작을 그렇죠.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공장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해준다 소리 할 때까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원단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뭐예요? 그 인견에 단점이 많잖아요. 이게 안 질긴 거, 또 수판이 안 돼서 불편한 거, 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옛날에 본인이 공장을 했었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 밑에서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구상이 있는 거죠. 아, 여기에다 뭐를 조금 섞으면 뭐가 나올 것 같으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좀, 뭐, 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사를 해서 그 장점이 있고, 스판을 섞으면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걸 대충 아니 서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공장을 찾아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때도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는 인맥을 통해서 또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세월 없이 한 거죠. 원단만 판매하셨을 때부터 개발을 하신 거예요? 원단만 판매할 때는 남편이 축산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저는 그 시중에서 나오는 원단을 한 롤씩 두 롤씩 갖다 세워놓고 끊어서 팔고 또 요 원단으로 요런 원피스를 해달라 그러면 또 그 원단을 끊어서 원피스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때는 그 축산업 때문에 제 일에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였고 이제 남편이 본격적으로 제 일에 뛰어들면서 또 인견의 단점을 느끼면서 이제 아니다. 뭔가 새로운 원단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한 거죠.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제품은 없으세요? 지금은 이제 뭐 원단 개발도 어느 정도 됐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 변형하면 어떤 원단이 나올 것이라는 구상은 섰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있는 원단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좀 원하는 스타일로 그다음에 인견이 또 불량품이 생각보다 좀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는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견이 이제 봉제하는 쪽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포리보다 좀 질감이 좀 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축가공을 잘 잡는다고 작업을 했는데 어디에서 가공소에서 뭔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든지 신경을 덜 써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가공하는 공정에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내실을 다져서 좀 품질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처음부터 중시하셨던 신뢰가 예, 그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네요. 예, 그걸 이제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재산이니까. 네. 음, 가방은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가방도 해보면 참 재밌어요. 가방이 막 이렇게 조각으로 내서 뭘 붙여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견으로만 제품을 해놓으면 생각보다 가벼워요. 네. 그래서 그 뭐 명품 가방들은 체인도 있고 뭐 꽤 무거워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 스타일을 중시하니까 그걸 무겁다고 생각 안 하고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 무겁거나 거추장스러운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디아는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전연염색으로 해보면 또 그 오묘한 색들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구슬도 달고 뭐 우리 까베기 같이 꼬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보면 참 재밌어요. 막 새로운 제품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도 만들어 보게 되고 또 모자도 만들어 보고 네. 그래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 옷이 좀 뭔가 취향이 이제 선물을 하려고 보면 상대방의 취향을 몰라서 옷은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모자나 가방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모자는 어떤 디자인이 있어요? 모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모자가 대부분 햇빛을 가리는 용도가 많잖아요. 그 이제 그 못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햇빛을 가리는 거니까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뺄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 뭐 이렇게 별처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와이어 같은 거 넣어서 뭐 그런 거 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 이제 보편적인 스타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뭔가를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참 재밌어요. 그 가방을 인견으로 만들면 그 안에 넣는 물건이 무거우면 처지고 이런 이제 문제는 없어요? 밑에다가 그 바닥에 이렇게 판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 가방을 만드는 부자재에 이제 그런 걸 하나 깔면은 되고요. 그러면 형태가 잘 잡혀요. 그리고 이제 포켓을 안에다가 작은 포켓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이제 칸을 만들어서 이제 분리하기도 하고. 저는 공치러 갈 때도 저희 가방 인견으로 만든 거 그거 들고 다녀요. 좋아요. 그런 거 겨울에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겨울에도 괜찮아요. 좋아요. 음. 전 노란색인데 이렇게 색감이 그렇게 찬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지 겨울에 들어도 좋고 또 어차피 이제 운동을 하는 건 너무 추울 때는 사실은 또 잘 안 해요. 예. 봄, 여름, 가을이 대부분이니까 날씨가 차가워져도 인견으로 만든 골프웨어들 많이 있나요? 차가울 때는 사실은 못 입어요. 차가울 때는 겨울에는 뭐를 쓰냐 하면 인견 속옷. 왜냐하면 그 실내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항상 뭐 20도든지 그 정도의 온도는 항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그다음에 실내에서 입는 실내복, 그다음에 이불, 침구류들 이런 것들은 사철 써요. 저희들도 이제 면으로 된 옛날에 입던 뭐 속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으로 뭐 오리털로 쓰던 이불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죠. 이제는 정리를 하고 그냥 사철 인견으로. 예. 인견 이불을 겨울에 써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차요. 정말로 안 차요.
어, 여름에 쓰는 이불이랑 겨울에 쓰는 이불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 그러니까? 솜의 두께 같은 걸로 조정은 좀 하죠. 아, 여름에는 솜이 안 들어갔거나 얇게 들어간 것. 겨울에는 조금 솜을 많이 넣어서 이제 그 보온층을 만들고, 그다음에 피부에 닿는 거는 인견이라서 쾌적함이 있고, 인견을 써보면 머리카락 같은 것도 안 붙고, 먼지 같은 것도 안 붙고, 흑세사 같은 거는 그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견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사철 쓰는 거죠. 조금 두께만 조절해가지고. 두께 조절이 되는. 예, 솜을 이제 조금 도톰하게 넣고, 얇게 넣고, 안 넣고, 그런 음. 식으로. 베개 커버 이런 것도 만드세요? 베개 커버도 많이 하고, 베개도 많이 하고. 베개도 하세요? 베개 하죠. 머리는 차게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베개는 사철 써요. 그, 인견으로 베개를 예, 만들어요? 베개를 만드는데, 속에 내용물이 솜을 넣기도 하고, 메밀, 메밀 메밀. 껍질, 메밀 껍질을 넣기도 하고, 편백, 아, 그 향이 나는 편백나무 있잖아요. 그걸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칩을 넣기도 해요. 왜 그 빨대 모양 같은 네. 그런 칩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피부에 닿는 건 인견이잖아요. 그 천연 네. 소재. 그렇게 해서, 베개는 정말 많이 팔려요. 이게 어떨 때 많이 팔리나 하면, 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이렇게 대도시에 뭐 경기, 서울, 경기 쪽에서 살다가 방학 때 내려오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애기 베개 사러 엄청 많이 오세요. 오, 오셔가지고 그 베개를 사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여기 할머니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베개를 베고 갈 때 꼭 달라 그런대요. 그 그래서 베개를요? 예,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손자가 오면 또 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막 이거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베개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촉감이 다를까요, 누우면? 일단 머리가 서늘하다,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끈적함이 없잖아. 면 같은 거는 이렇게 잠에서 땀을 흘리고 하면 그 끈적함이 면은 젖었을 때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인견은 금방 발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적하죠.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견을 많이 쓰죠.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써보세요. 좋아. 그러려고요. 좋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제 사업이나 네. 디자이너로서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이제 오로지 대표님 자체만의 이야기를 음, 들어보고자 해요. 네네. 인견을 제외하고 네. 삶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 그 골프를 치는 게 너무 즐거운 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막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대인, 그러니까 만남이 줄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조금 늦게 배운 거라서 늦게 배운 것이기도 하고 이게 네 명이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세 명이 나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고 리듬이 깨지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내 동반자들인데 민폐를 안 끼치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쳐야 되겠구나 싶어서 레슨도 받고 그 주어진 시간에 다시 더 하기도 하고, 아, 시간 나면 오후에 또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그게 또 성에 안 차가지고 남편 보고 옥상에다가 만들어 달라 했어요. 남편이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매트도 깔고 공을 치면 그 이제 그물 안에 모여서 다시 이제 공이 내 앞에 모이도록 그걸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옥상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 또 밤에도 얼른 가서 한 번씩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에 그 대인 관계를 잘 못할 때도 그 뭐 우울증 같은 거 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좀 살았고 또 지금도 이제 아침에 한 5시쯤 기상을 해요. 기상을 하면 이제 내려가서 밥을 차려가지고 이제 둘이 먹고 연습장 가는 거죠. 남편분이랑? 네, 둘이서 먹고 연습장에 가면 7시부터 이제 오픈이에요.
6시 50분에도 가고 7시에도 가요. 거의 가면 날마다 출석률로 10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80분 주어지는데 그 시간 땀을 줄줄 흘리고 못 치는 거를 열심히 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집에 오면 9시쯤 돼요. 샤워하고 내려오면 9시 반. 그러면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는 가요. 거의 다 가요. 결석 없이. 그런데도 뭐 잘 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뭐 재미도 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땀을 쭉 흘리고 와서 샤워 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면 뭔가 좀 유쾌하기도 하고 뭐, 내가 시간을 헛되이 안 보내고 뭔가를 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 배우기를 좀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 삶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업이 음, 성공해서 만족스럽다거나 사업을 자녀 농사를 잘 지었다거나. 사업을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그 인견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만 보고 걸어온 일. 그래, 그게 가장 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는 일이 이게 웰빙 바람이 불면서 그 천연 소재의 뭐 의류라든지 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나면서 인견이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이렇게 성장할 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직물조합을 정리를 하면서 이걸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붐이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성장을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금전적인 문제로 뭐 고통을 느끼거나 이러지를 않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내가 선택을 참 잘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자녀분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같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네네. 혹시 같은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자녀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건 있을까요? 뭐, 이제, 친애들이 저만큼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특별히 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잘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왜냐하면 이 일에 어차피 뛰어들었으니까, 지네들이 뭐, 제가 원하지 않고 지네들이 와서 시작을 하겠다 해서,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잘 이어받아서, 좀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럼 자녀분들이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인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의식주는 기본 생활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갈 때까지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이제 뭐 굴곡은 있겠죠. 사업이라는 거를 하면 굴곡 없이 뭐, 저는 굴곡 없이 사실은 평탄하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애들 세대는 그게 굴곡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할 건데, 지네들이 좀 이제 빨리 이제 내 일을 마저 배워서, 저들이 또 디자이너를 한 명씩 지금 채용하고 있거든요. 대구 한 명 있고 서울에 한 명 있으니까, 그 협업을 좀 잘 해서 좀 굴곡이 있을 때도 잘 개척하고 해나가기를 바라는 것 밖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일을 좀 줄이고, 또 내 개인적인 조금 휴식도 취해가면서 이제 그러고 싶어요. 자녀분들이 맡게 될 굴곡 같은 거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굴곡이 예상되지는 않아지 못하죠. 예상은 못하죠. 못하지만 없을 수는 걱정되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네들이 좀 눈이 반짝반짝하게 디자인도 좀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빨리 길러서
그러면은 조금 견디기가 쉽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뭐 아직은 제가 대부분 운영을 하고 지네들은 이제 조금 뒤에서 보조해주는 정도지만 빨리 저들이 뭔가를 캐치하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원단도 찾아다니고 또 좋은 옷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래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자녀분들은 디자인은 하지 않으시는 아, 거네요? 네. 큰애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지 네, 이제 않나요? 브랜드 런칭은 했어요. 큰애는 주투라고 해서 뭐 패션쇼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지네들이 공부한 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새로운 일에 뛰어들면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해보니까 저는 제때 뭐 학원 원장님 만나서 개인 과외도 받고 또 동양대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해줘서 그것도 만나고 뭐 시기적으로 잘 했지만 쟤네들도 맹 저처럼 뭐 학원을 간다든지 뭐 따로 또 공부를 해서 지네들이 빨리 이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 굴곡을 조금 견디기가 쉬울 거고 이제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작은 애는 물리를 공부하다가 대학원을 가서 아, 내가 생각하는 대학원하고 이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치우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의 권유로 동양대 패션 디자인학과를 다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음, 그 통번역학과를 나왔는데 작은 며느리가 폴리텍에서 다시 패션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일반 의류를 조금씩 이제 하고 있어요. 인터넷 판매도 소량해서 해보고 있고, 또 여름에는 인견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큰애는 이제 뭐 전산 업무라든지 제 업무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 디자인에는 관여를 아직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큰애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조금 특별하게 패션 잡지도 매일 구독해서 보고 남자애인데 뭐 벨트에 막 낚시줄 같은 거 막 주렁주렁 달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우리 세대가 이해 못하는 막 머리도 염색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아 제가 패션을 하면 잘하겠다 이랬는데 아직은 패션 쪽에 막 눈을 반짝반짝 하지는 않아요. 그냥 총괄 업무를 조금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패션 쪽에 빨리 좀 눈이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에요. 따로 권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공부하라고. 네. 큰애는 한번 권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별로 아직 생각이 없는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작은 애는 K 동양대 편입을 해서 지금 패션학과가 아마 의정부로 올라가지 싶은데 그러기 전에 IMF가 아니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고 아, 대표님의 권유로 편입을 하신 예, 예. 거예요? 그것도 또 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며느리도 결혼하면서 바로 폴리텍에 또 편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사실은 남편도 동양대 패션학과를 나중에 했어요. 자기가 또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하더라고. 그것도 하고. 글쎄, 근데 저는 정작 그냥 학원 다닌 게 다예요. 그 며느리분도 패션 전공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남편이 이 일을 하러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라 그러니까 아 하는 게 좋겠구나 싶었겠지. 그래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며느리분께 권유를 하신 예, 거네요? 해봤어요. 그냥 강요는 아니고 우리 생각 권유 음. 권유를 했더니 그 되게 이제 친정이 되고 첫 해는 좀 떨어져 살았어요. 이거 폴리텍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영주에 와서 제일을 배우고 동대를 다니고 있고 걔는 며느리는 대구 폴리텍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대표님 같은 처지셨네요. 근데 학 보는데 또 잘 응해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공부는 그렇게 다 또 조금 새로 했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전공을 다시 하실 생각? 지금 이제는 아니, 옛날에는 좀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몸을 못 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 업무가 너무 많고
제가 빠지면 제 업무를 할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격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영학 참 패션학과가 주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의 공백이 너무 커서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동양대 패션학과도 의정부로 올라가 버렸고 저도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이고 하긴 또 너무 늦고 그래서 못하게 됐죠.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어차피 이걸 할 거였으면 차라리 아예 20살 시절에 패션학과를 나왔으면 훨씬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포리텍에 그 아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구 포리텍 패션학과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제가 채용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직원으로요? 예,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좀 길러서 같이 세월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채용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우리 업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걔네들이 폴리텍에서 졸업을 했는데도 미싱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했노? 작품 발표회가 있거든요. 졸업할 때. 거의 다 그 교수님이랑 같이 패턴 떠가지고, 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옥수수집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 잘 박잖아요. 네. 그래 와가지고, 또 돈 주고 달인 해가지고, 음, 그래 뭐, 작품 발표회 같은 거 해갖고 졸업하고. 음. 그래서, 아, 실기를 너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나는구나. 이론만 가르치고, 정말 미신도 뭐하는 패션 학과를 나왔다는 거는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또 동양대에서도 그 재취업 교육 이래가지고 인견을 하는 사람들인데 방학 동안에 이제 실습을 내보내요. 우리 이제 매장으로 공개해 있는 매장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걔들인데 월급을 줘요. 월급을 주고 걔네들은 우리인데 월급을 받고 학점을 따는 거예요. 음. 근데 걔네들이 와서 미싱을 하는 애가 없어요. 학생들이 미싱을 다 못하고 그냥 뭐 그 예쁜 모습으로 그냥 판매하는 것만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 이게 학교에서 하는 이론 공부랑 현장에서 실습은 이게 온도차가 많이 크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패션 공부를 해도 현장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그 학생들을 채용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조금 욕심이 줄어드셨겠어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양대에서 한 학기 동안 360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 월화수목 그 이론 공부 다 했거든요. 입체 재단도 또 거기서 배웠고 또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겨울에 했던 것 그게 걔네들 공부한 거에 못지않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집중적으로 막 정말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채용해보니까, 아, 좀 다르구나. 학교에서 하는 공부랑 실전에서 필요한 거랑은 거리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실전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시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내가 음, 이런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애들인데 넘겨주고, 내 시간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도 건강하게 살았는 것 같아요. 뭐,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다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좀 건강하게, 그냥 내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어요. 일은 좀 줄이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지친 적은 없으세요? 지치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뭔가에 정체돼 있으면 지치는 걸 느낄 텐데, 이게 막 항상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게 다가오고 원단으로 다가오든지 뭐 이 제품으로 다가오든지 그러니까 항상 약간의 긴장을 하고 살았던 것 같고 지치거나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여튼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또 열심히 달릴 수도 있었고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원단 만드실 때 되게 힘드셨잖아요. 힘들어도 눈이 반짝거려요. 정말 반짝거리고 지금은 정작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다운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원단을 개발하고 다닐 때는 진짜 눈도 반짝거리고 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할 때는 거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탑차를 타고 다녀, 짐차. 근데 쿠션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데도 갔다 오면 항상 할 얘기가 많고, 음, 막 구상도 많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좀 운동에만 전념하는 것 같더라고. 음. 일에는 조금 뒷전이고, 네. 대표님도 그렇게 일을 서서히 줄이시고, 좀 운동을 그런 하시면서, 네, 그런 생각인데, 아직은 뭐, 일도 많기도 하고, 아직은 좀 한참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가까운 미래에는 일을 좀 줄이고, 또 뭐,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신 덕분에 풍기인견이 한층 성장된 것 같네요. 그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대표님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면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